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표입니다. 자, 오늘 8월 12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장 오늘 양장 모두 1%대 상승 흐름을 분명히 보였었는데 11시 반까지도 어쨌든 상승 흐름 유지를 했었잖아요. 근데 뭐 상승폭을 계속 반납하기는 했죠. 좀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하락 전환하면서 체감상 1%대 아니죠, 1.5%대죠. 종가를 거의 뭐 또 최저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오전장 주도했던 주도 섹터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장은 뭐 뉴스가 좀 있는 종목들이나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산발적인 이제 등락이 나오는 전형적인 좀 테마 장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SY 스틸텍과 같은 우크라 재건 관련주라든지. 근데 오전장에서부터 이제 꾸준한 이제 강세를 보인 테마는 또 남북 경협주였죠. 자, 내일은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일 저녁이에요. 내일 저녁 9시 반에 이제 나옵니다. 내일 저녁 9시 반이 아니고 오늘 저녁 9시 반이군요. 제가 날짜를 지금 이제 오늘 9시 반에 나오는데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 때문에 위증시도 좀 눈치 보기 장세였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예상하는 이 부분이 이번 CPI도 좀 급등했을 거다. 7월 CPI도 많이 올랐을 거다. 6월 상승률보다 좀 더 가파를 거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 좀 우려의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좋을 게 없군요. 네, 좋을 게 없네.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예상하는 바가 높기 때문에 얘기하려던 게 이거였는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바가 높을 때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좀 낮은 수치로 나온다면 오히려 시장이 좀 화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것이 제가 볼 땐 하반기에 좀 어떤 모멘텀이 돼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치솟아 버리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은 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 자, 국정기획위에서 대국민 보고 대회를 내일 갔는데, 지금 대국민 보고 대회라고 한다면 지금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지주사, 증권, 그러니까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 AI, 챗봇,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에서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푸시를 해오던 이 정책들, 이것에 대한 보고를 내일 하는 거라서 내일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국민주권정부의 5년 청사진을 공개하는 자리, 새 정부 국정과제는 이제 중점 전략과제 12개, 그리고 세부과제 12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인공지능 AI 산업 본격화, 자본시장 선진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포바인이나 제가 그동안 누차 얘기 드렸던, 어제도 이제 수익을 봤었던 로보티즈, 오늘도 이제 급등하면서 신고가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엮이는 이 모든 부분, 우크라 재건은 이제 우리 정책은 아니지만 이 모든 부분들이 내일 어떻게 보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1호 과제가 진짜 성장을 위한 잠재 성장률 3% 달성, 2호 과제가 코스피 5000 시대 자본시장 선진화, 이건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3호 과제가 모두의 AI를 통한 AI 3대 강국 도약. 그럼 AI 관련주들이 내일 다들 일제히 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테이드와 같은 그러니까 이 국가대표 AI팀 5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이제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관련주들을 좀 보는 겁니다. 자, 오늘 JST나 경협주로서 뭐 계속 반복 매매 중이고, 지난주부터 오늘도 이제 멋지게 수익 실현을 했는데, 좋은 사람들과 코데지 컴바인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시세대장은 원래 JST인데 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일정이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시원한 상승 흐름 보이던 오전장이 아쉬웠던 점은 상승폭을 키우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마켓 강세가 너무 크게 나와서 프리마켓에서 오르면 메인마켓에서 막상 못 올라요. 요즘에 수급적으로 이게 너무 꼬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오전장 상승 흐름 키우지 못하고 상승폭 반납한 증시가 이제 오후장에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체감상 1% 이상 하락을 보인 하락장이죠. 낙폭은 그렇게 큰 게 아니죠. 오늘 0.5포인트, 0.5% 정도의 하락이니까 하락률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시총 상위주들이 이제 버텨줬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고, 개별 종목들, 특히 이제 오전 시장 강세를 보였던 이 섹터와 테마들은 좀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일제히 하락으로 이제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개별 종목들 변동폭이 매우 강한 흐름이었죠.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좀 강세 흐름을 좀 유지했던 거는 지금 설명드렸었던 이제 남북 경협주입니다.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초청했다. 오늘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방문 예정. 이게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오니까 힘을 더 받은 거죠. 한미 정상회담과 이제 북한과의 회담 기대감까지.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현 정권에서는 현 시점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되겠고, 이제 일정이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주로서 대응을 해야겠죠. 일정주로 대응한다는 건 전날까지는 매매 트레이딩 대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겠고, 자, 한미 정상회담 이후, 그러니까 26일 저 정상회담이 진행되면 일단 재료 소멸로 하락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재료가 한 단계 더 가공돼서 발전할 수 있죠. 진짜 북한까지 3자 정상회담을 하느냐, 그렇게 된다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이제 장 막판에 올라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SOST텍의 주가가 관심을 지금 많이 끌고 있는데, 올라야죠. 올라야 말이지 뭐 관심만 끌면 뭐해. 근데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약간 반반의 가능성일 것 같아요. 트럼프는 푸틴과의 회담, 15일로 확정된 이 회담을 알래스카에서 열리죠.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내일 이제 트럼프의 또 뭔가 발언이 나올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 이제 뉴스에 의한 산발적인 등락이 나왔다 했는데 전형적인 반짝반짝거리는 이제 테마 장세였고요. 맞대응하기엔 좀 어려웠다. 그래서 오전장 강세에서 수익 실현을 오늘 저처럼 해줬다면 오후장 하락 구간에서 다시 매수 작업을 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VIP방에서 하고 있는 대응이 바로 이거고, 자, 매수 이후에 추가 하락 나오는 건 시장 영향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최근 시장의 박스권 흐름을 이용을 해서 하락 구간 매수 위에 이제 반등 구간 수익 확보 노리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보게 되면 이 우크라 재건 관련주부터 볼까요?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을 하는 것은 일정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트럼프와 푸틴이 이번 주에 만나기 때문인데, 자, 요 사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둘이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때 당시처럼 악수를 하게 된다면 우크라 재건주는 강세 흐름이 나올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연한 부분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SI스틸텍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저희 방 작년에 최대의 효자주입니다. 저의 그 최대 효자주였어요.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던 이제 SI스틸텍인데 대장주죠.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전진건설 로봇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역시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전 고점까지만 상승하더라도 지금 한 40% 이상의 상승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내일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정주입니다. 15일날 이제 정상회담을 진행하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기대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JMB, 저는 이 종목이 무슨 점상도 가고 뭐 어마어마하게 이럴 만한 종목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럴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요.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JMB가 항상 이렇게 나왔어요. 스펙 이제 상장한 기업인데, 정밀 가공 부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밀 부품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진공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업,
이거라면 반도체랑 뭐 LCD 이런 클린룸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JMB가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나온 건 뉴스가 오전 초반부터 이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 미증시에서 어떻게 보면 핫한 뉴스인데 주가적인 영향이 별로 좀 없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이제 중국 수출을 재개를 하는데 이거는 약간 그 삥 뜯는 거 아닌가요? 네. 예, 중국에 수출을 할 때 그 매출의 15%를 미 정부에 납부하라고. 이건 뭐야? 뭐 수출세야? 뭐라는 겁니까? 이거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미 정부는 20억 달러를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데 트럼프가 돈은 정말 잘 법니다. 돈 잘 버는 대통령을 만들어놨더니 정말 정부를 부자로 만들어주네요. 너무 이게 좀 저는 웃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뭐 안 파는 거 못 파는 거보단 나으니까. 왜냐면 그동안은 막혀 있었잖아요. 중국에 판로가 막혀 있었는데 판로가 막힌 것보다는 낫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JMB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JMB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관세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봐야 될 부분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이던스입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이 반도체 기업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의 이제 풍향계로 불리죠. 이번에 마이크론의 가이던스가 상향됐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항상 실적 발표 이후에 사측에서는 가이던스를 내려요. 그러니까 사측에서 이번 분기에 얼마 벌었는데 다음 분기에는 이번 분기에 1,000억 벌었는데 다음 분기에 1,100억 정도 벌 것 같아. 근데 시장에서는 1,300억 예상했거든. 근데 1,100억을 예상한다고 사측에서 얘기하면 실망 매물 쏟아지죠. 약간 삐진 물량이 쏟아지는데 사측에서는 당연히 주가를 괜히 뻥튀기해서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 실적 못 맞추면은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보수적으로 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보수적으로 내놓은 다음에 실적 발표가 다가옴에 따라서 가시화돼 있잖아 이제. 그래서 서서히 이제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급을 잡으면서 실적이 시세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가이던스 상향했다. 어, 지금 기존의 110억 달러보다도 이제 상향된 수준으로 마이크론이 제시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거는 삼성전자 잘 버텼잖아요. SK 하이닉스도 잘 버텼어요. 그래서 두산 테스나라든지 이거 지금 오늘 뭐 4% 정도 내리긴 했는데 자리를 잘 잡아놓고 있어요. 두산 테스나라든지 하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지금 오늘 오후장까지 이제 좀 밀리는 흐름을 보였지만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의 중국 수출, 애플의 이제 반도체 집중 투자와 삼성과의 협력 이런 거 생각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계속 모아가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약주를 마지막으로 좀 보면은 좋은 사람들 뭐 커데즈 컴바인 다 올랐어요.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JST나를 매매를 했는데 JST는 아주 훌륭한 움직임이었죠. 여기 8월 8일 날 이날 매매를 시작을 했고요. 이 변동성 이거 무조건 내릴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상승 쫓아가지 말고. 그래서 장 시작하고 상승 출발했는데 저 시초가 4,600원부터 해서 4,400원까지 딱 매수 걸고 4,500원 평단가 잡았어. 그리고 그 다음 상승 흐름 나올 때 수익 실현. 밑으로 오전에 쭉 밀렸거든요. 4,250원까지. 그리고 이제 이날 다시 매수하기 시작. 그리고 월요일도 매수. 오늘 이제 상승 출발을 하진 못했지만 4,400원부터 시작해서 쭉 밀어 올렸는데 얘가 너무 좀 많이 올라서 대장 역할을 좀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잡아야 되는데 원래 JST나가 더 강해요. 좋은 사람들이 좀 더 빠르네요. 그리고 오늘 또 코데즈 컴바인이 급등을 했죠. 근데 아직까지 재료 살아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북한과 뭐 한다라고 얘기한 거 없잖아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재료입니다. 계속 보셔야 되고
제가 아난티를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긴 했는데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워요. 하지만 안정적인 부분을 추구한다면 아난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서 JST나 좋은 사람들, 뭐 커데지 컴바인 이들은 대부분이 이제 개성공단의 그 공장을 만들어서 제조업, 단순 제조업체잖아요. 물론 이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덩치면에서 이 아난티는 호텔을 짓고 골프장을 지으면서 관광 사업을 하는 자산 가치가 큰 시총이 9천억짜리 기업이에요. 그래서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아난티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또 좋을 겁니다. 근데 저도 바꿨어요, 사실. 왜냐면 100% 테마성이잖아요. 정상회담 한다고 해서 뭐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거예요. 뭐 평화협정 맺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익히 보았듯이 협정이라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거고 특히 북한이라면 그래서 보통 이 일자가 되면은 재료 소멸로 끝나요. 그래서 일정주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고 또 이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북한과 또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면 1차 재료 소멸, 그 다음에 재료가 재가공돼서 다시 재료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트럼프의 역할이 되겠죠.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또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요 흐름들이 나오게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뭐 정말 다양하게 종목들이 움직여가지고 이런저런 종목들 얘기를 많이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특히 오늘 이제 조선주들이 어저께까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오전까지는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잡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셔도 돼요. 지금 사도 되는데 약간의 조정을 좀 생각하면서 사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광인데요. 태광 같은 경우가 오늘 하반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얘기 나오면서 좋은 흐름 얘기가 좋은 실적 흐름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피팅, 이음새 밸브 관련주라고 보는데 요 관련주들 대부분 이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죠. 대부분 좋은 흐름 보였고 태광과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조선 기자재 쪽 업체들을 좀 보시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특히 오늘 성광밴드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좋은 흐름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오후장에 일제히 좀 붕괴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붕괴되는 흐름 속에서 저는 매수가를 좀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이제 얘기 드린 YG 플러스도 마찬가지인데 차트가 이제 쭉 상승하면서 전고점 이 7월 22일 고점에 다다랐잖아요. 여기에 다다랐다면 일종의 매물 소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매물 소화해주는 캔들이다라고 봐야 되고 거래량도 더 줄어들었죠. 어제보다도 지금 요 8월 8일 요 고점 자리보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최소 거래량 발생하면서 수급이 유입되면 다시 한번 강세 흐름 나오면서 7월 22일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참 오늘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어저께도 제가 어제 윗꼬리도 좋고 오늘 윗꼬리도 좋거든요. 내일 이제 국정기획위에서 대국민 보고 대회를 하게 되면 로보티즈가 주가가 한 번 더 반짝일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내일 정도가 마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고 2차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단기 반등이다라는 시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세아 메카닉스나 이런 종목들 같이 이제 하필이면 또 어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제 4% 하락하긴 했는데 뭐 지켜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왠지 LG 에너지 솔루션 발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뉴스가 좀 안 나옵니다. 테슬라와 계약했으면 테슬라 얘기를 좀 펌핑을 해줘야 관련 이 밸류체인들이 상승할 텐데 근데 이게 지금 모두 다 뭐냐면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들 위치는 좋고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빅 이벤트인 이제 오늘 밤에 나올 7월 미국 CPI 그리고 이번 연휴 때 진행될 트럼프와 푸틴의 이 회담 이것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뭔가 본격적인 또 흐름 이제 이번 주로 인해서 제가 얘기한
한 번의 파동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번 주 마무리를 잘 하면서 연휴를 맞이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뭐 또 휴가철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도 우리 본격적인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내일 장도 잘 준비해서 또 이번 주 마무리를 잘 해야겠죠. 자, 이번 주 마무리 잘 하기 위해서 내일을 잘 보내야 되고, 지금 순환매가 너무 좀 좁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상승폭에서 여러 이제 종목들로 순환이 계속 도니까 짧은 폭의 변동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이런 장세에 어떻게 보면 대응 전략을 잘 잡으셔야 되고, 여러분들 대응 전략 잡으시는데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대표였습니다.